자,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. 저희 저번주 마지막 시간에 이 문제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었죠? 이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상황을 좀 훑어볼까요?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에러가 없는 이 상황까지 코드를 좀 봤을 때 전사 클래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전사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 넘겨주고 있고요. 그 밑에서 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 값 넣어 놓고 그리고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 불러다가 리모컨 누르겠다라고 하는 행위로 변수 또 불러다가 여기 방금 직전에 만들었던 변수를 넣는 과정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 과정이 이렇게 넣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상황인 거죠. 이름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다른 곳에서 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 변수 이 이름은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은 없어요.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와 있는 거고, 자 여기서 이름 저장, 그리고 나이를 또 불러내서 값을 또 저장하고 있고 자기소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네요. 자 밑에서는 나이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 플러스 이거 무슨 연산자였죠? 이거 뒤에 쓰여져 있으니까 후위 연산자였죠? 네. 그래서 1 증가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산자였는데 얘가 만약에 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위연산자로서 이제 다른 의미가 쓰여질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. 지금 후위연산과 전위연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사용을 한 건데 이게 안 되죠. 전위연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못 쓰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얘는 이런 문법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걸 잘 고려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자기소개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 넣고 이름 넣고 자기소개하고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코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코드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밑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얘의 실행 결과는 순서대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? 자기소개를 총 3번 하고 있어요. 자기소개 메서드 안쪽에서는 이 인스턴스 변수 이름과 나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녀석들을 사용했을 때의 출력 결과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칸이고 20살이겠죠. 자, 두 번째 이 자기소개로 나오는 거는 칸이고 몇 살이에요? 21? 맞을까요? 21 맞을까요?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칸이 낚이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30 나오겠죠.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제.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가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증가시킬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이 한 줄의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나이 증가되는 거 말고 할 게 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증가된 값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. 자, 그러면은 진짜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밑에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지 않고도 이 코드를 보고요. 밑에 클래스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어요. 자, 이 활이라고 하는 이 객체와 칼이라고 하는 객체가 어디에 연결되려고 해요? A 무기라고 하는 공통된 변수에게 연결되려고 하는 거죠. 자, 지금 이 활객체와 칼객체 얘네들이 리모컨을 넘겨주려고 하는 행위 속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A 전사의 타입은 중요한가요? 얘네 입장에서 얘는 전혀 중요할 게 없어요. 얘네들은 A 무기의 타입을 봐야 되겠죠? 그죠? A 무기의 타입은 이거는 뭐 이름을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활과 칼을 둘 다 포용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클래스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서로 다른 객체가 같은 변수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안 하니까.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각각 A 무기의 데이터 타입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녀석을 상속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. 이렇게 얘를 보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도 공부가 되는 거고 이 풀어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역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고. 자, 이렇게
자, 그래서 A 무기라고 하는 변수는 무기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고 활과 칼이 연결되는 걸로 보아 활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각각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겠구나. 이 구조를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상태일 때 이제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거예요.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?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? 이거 A 무기가 가져야 되나요? 이거 지금 리모컨 누르는 행위 A 전사가 하고 있죠. 자, 예. A 전사가 리모컨을 눌러서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려고 해요.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거 어디다 만들어야 되지?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땐 뭘 봐야 된다? 리모컨을 누르는 주체의 데이터 타입을 봐야 된다. A 전사는 지금 전사 타입이기 때문에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무조건 전사 클래스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. 그죠? 지금 여기는 뭐 상속의 개념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전사 클래스에 존재를 해야 된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.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A 무기라는 변수가 활객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, 칼객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, 이 상황에 따라서 같은 메서드를 실행하지만 다른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얘를 여기다가 출력문을 넣어버리면 얘는 똑같이 활로 공격한다라고 밖에 안 나올 거니까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자와 매개 변수를 쓴다. 그럼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때 이런 인자를 넘기고 여기서는 이런 인자를 넘긴 다음에 여기서 저기 웨폰이니까 이렇게 무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받아다 놓고 이 웨폰을 여기다가 중간에 사용해 준다면 이렇게 사용한다면 나오긴 나오겠죠. 칼칼 잘 나올 거예요. 우리가 필요한 공간에 그 필요한 부분을 인자로 넘기고 있고 그걸 매개변수로 받았으니까. 근데 이 문제는 매개변수 금지라고 되어 있죠. 이 방식을 쓰지 말고 인자와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말고 해결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. 이런 방식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방식을 쓸 게 아니다. 그러면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이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A무기라는 변수가 활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칼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? 지금 이런 말이에요. 우리 이제 전사 객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전사 객체에는 디스가 있을 거고 이게 뭐 이름, 나이, 뭐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.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. 메서드니까. 이 상황에서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가 이제 A무기 여기가 이름 나인데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이 활 리모컨을 넘겨 받으려고 하다가 변환된 무기 리모컨을 들고 있을지 아니면 칼 리모컨을 받으려고 하다가 변환된 무기 리모컨을 들고 있을지 그거를 얘가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알 수 있을까요?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? 여기가 활객체랑 연결이 된 상황인지 칼객체랑 연결이 된 상황인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물론 배운 개념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넓히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얘가 들고 있는 리모컨에 대해서 이 녀석이 알 수 있을지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알아야 할지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자, 지금 이거는 알 방법 없고요. 알 필요도 없습니다. 왜 그런지 지금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지금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체가 실행되면 이 메서드는 그냥 자기 자신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고 끝나요.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습니다. 이 메서드 안쪽에서 예를 들어 나이와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활용조차도 이 메서드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. 얘는
본인이 갖고 있는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 입력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할 뿐인 거지, 이 코드 내에서 디스를 눌러 이 자기소개처럼 디스를 눌러서 이 변수를 가져와, 이 이름을 가져와 라고 하는 거, 얘도 자기소개 메서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. 이 안에 적혀있는 코드가 생각하는 겁니다.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다시 이 상황일 때 그림이 날아갔죠?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내가 지금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a묵이라는 변수가 얘랑 연결이 됐나 얘랑 연결이 됐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. 알 수도 없고, 얘는 그냥 나 자신을 실행시키고 끝나는 행위 끝,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또 같은 메서드를, 동일한 메서드를 실행할 때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. 자, 여기다가 어떠한 출력을 만약에 적어요. 실제로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직접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코드를 만약에 적었대요.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? 여기다가 직접 뭔가를 출력하겠다라고 한다면? 이건 안 됩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거 보여드린 적 있나요 혹시? 아, 그러면서 주소 얘기했었죠? 그래요. 다행이네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a묵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져다가 쓰려고 한다거나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 녀석을 바로 가져와 봤자 몰라요. 알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건 얘가 직접 뭔가를 대답을 안 할 겁니다. 이를 넘길 거예요. 누구한테? 자, a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. 간단하게만 a묵이랑 공격만 놓을게요. 자, a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칼객체랑 연결이 되든 활객체랑 연결이 되든 리모컨을 가지고 있겠죠. 이 리모컨은 무슨 리모컨이에요? 연결된 게 활이든 칼이든 상관없이 이 리모컨 자체는 무기 리모컨이죠. 왜냐면 얘가 무기 타입이니까. 그쵸? 무기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 놓고 칼 리모컨을 실질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변환되어 들어온다라고 했죠. 그 변환되어 들어올 때 얘는 이 타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 리모컨으로 갖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무기 리모컨에는 지금 버튼이 몇 개 있어요? 현재로서는 없죠. 그러면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A 무기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리모컨에 버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실행하게 하자. 그러면 얘가 활이랑 연결이 됐든 칼이랑 연결이 됐든 어차피 오버라이딩 하면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갖고 있는 거 실행할 거잖아요. 그죠?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본인이 직접 여기다 출력 system.out.println을 할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디스로 불러서 이 녀석을 리모컨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를 해보자. 그리고 그 리모컨에 버튼 지금 없는데 하나 만들어 주자. 그럼 이 녀석을 상속받은 얘네들한테 각각 전파가 빠져 들어갈 것이고, 간 상황에서 칼이면 칼이 오버라이딩 한 대로, 활이면 활이 오버라이딩 한 대로 메서드의 결과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얘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개념이 들어맞는 거죠. 자, 보세요.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.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한 당시에 여기다가 A 무기라는 애를 불러다 놓고요. 여기서도 이제 디스를 좀 써줄게요. 얘를 불러다 놓고 점을 찍는 거예요. 얘는 지금 당연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죠. 기본 제공 메서드 말고는 없는데 여기다가 뭐 작동 이런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실행할 거야. 이렇게 해서 얘는 어디에 만들어지겠어요? 작동 메서드는? 이건 무기에 만들어야죠. 왜? 이 메서드를 실행하려고 하는 리모컨을 누른 변수의 주체, 이 변수의 타입을 뭐라고 했죠? 변수의 타입은 무기니까 여기다가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.
자, 그럼 이제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. 무기 리모컨에는 작동이란 버튼이 있습니다. 활객체와 활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있나요? 있죠.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작동 버튼이 하나씩 존재하게 될 거예요. 근데 그 버튼을 그냥 두고 여기다가 출력을 하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? 그러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의미가 없는 상태고,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상속받은 애를 오버라이딩해서 쓸게 라고 하는 이 시점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인 출력문을 넣어줘야 의미가 있겠죠. 그럼 칼개체니까 카니가 칼로 공격합니다를 넘겨주면 되고요. 이건 뭐야? 그리고 이거랑 동일하게 해서 여기는 이제 칼 대신에 활 메서드를 제가 안 가져왔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준다면 A무기라는 변수 자체는 알 필요도 없고요. 알 방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. 그냥 결과를 잘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이름 부분, 지금은 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이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코드를 더 수정을 해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음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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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것도 해결 가능한 방법이에요.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게 한 다음에 코드를 짠다면 지금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도 상당히 좋고,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심플하고 좀 더 간결한 방법이에요.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 자체가 말하고 있는 매개 변수를 금지한다, 아예 매개 변수 쓰지 마라라고 하는 상황에는 조금 어긋나겠지만, 지금 좀 1차원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여기다가 매개 변수 안 썼으니까 라고 약간 좀 합리화를 해놓고 여기서 매개 변수를 쓴다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인자, 우리가 메소드 호출하는 상황에서 인자 안 불렀잖아 라고 하는 걸로 넘겨서 저는 여기에 인자를 넘길 거예요. 이 작동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상황에 어떻게 넘기겠어요? 얘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작동이 얘를 받으면 되겠네요. 자, 근데 여기까지 코드 작성한 상태에서 이거 보세요. 지금 무기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작동 메소드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 있죠. 자, 여기서 이 상황에서 무기 클래스, 무기 리모컨에 버튼 몇 개, 그리고 칼 리모컨과 활 리모컨에 버튼 각각 몇 개씩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? 여기가 무기의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일까? 활과 활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씩일까? 자, 얘는 하나고요. 얘는 두 개입니다. 왜? 얘네들은 다른 메서드예요. 왜? 오버로딩의 개념.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지만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메서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으로 메서드 이름을 같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죠? 얘도 동일한 원리입니다. 부모가 물려주는 건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작동 메서드예요.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없는 작동 메서드를 만들어낸 거고요. 부모가 물려준 이 형태의 그 메서드는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두 개의 버튼이고 얘는 하나의 버튼밖에 없습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 오버라이딩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오버라이딩이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코드를 딱 실행을 시키면요, 얘는 이 두 줄이
안 나와요. 왜냐면 얘는 이제 무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작동을 결국엔 실행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인자까지 넘겼고 매개변수를 받았어요. 얘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오버라이딩이 됐으면 이 녀석을 실행하려고 하지만 오버라이딩 된 애로 실행이 되겠지만 얘는 지금 오버라이딩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. 실제로 이거를 이걸 확인해 보려면 A무기 지금 A무기를 우리가 불러다 놓고 리모컨을 누른다라고 했을 때 얘는 없어요. 매개 변수를 받지 않는 작동 메서드는 이 안에 없습니다. 그쵸? 자, 만약에 이렇게 얘도 하나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있어요. 이제 있죠. 그리고 이 작동을 시킨다면 이거는 아무 일도 안 하겠지만 얘가 일을 하면 다시 저 두 개는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동일한 이름이지만 매개변수 개수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메서드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이름을 지금 인자로 넘겼고 매개변수를 받았으니까 올바르게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부모랑 자식들을 동일하게 다 메서드를 한 개씩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여기에다가도 이 매개변수를 추가를 해줘야만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메서드 취급을 받을 거니까. 지금 이 상황 출력 결과 잘 나오죠? 얘네가 없을 때 어땠다고요? 안 나오죠. 이 차이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받아왔으니까 받아온 값을 여기다가 활용만 해준다면 이렇게 활용을 해준다면 일단 현재로선 출력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이런 거 하나 가져다 놓고 이름을 바꾸겠다. 한우 이렇게 바꾼다. 그러면 바뀐 걸로 잘 나온다라는 거죠. 이제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막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. 얘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놀 수 있다. 어느 정도 코드가 구성된 걸 보고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정도가 된다면 이제 객체는 어느 정도 다 마스터를 하신 겁니다.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방법은 더 있어요. 이것도 하나 그냥 보여드릴까요? 네,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드린 건데 여기다가 매개변수를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잠깐 놓고요. 아니다, 이거는 여기서 말고 다른 뒤에 풀 문제들에서 상황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지금보다는 그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.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를 더 열어드리겠습니다. 자,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가 2개 더 나왔을 거예요. 자,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문제가 애초에 똑같거든요. 문제 자체는 똑같아요. 근데 코드 구성은 달리 되어 있을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생성자까지는 우리가 배운 개념이니까 사용을 하시되 이 뒤에 있는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에요.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생성자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이 녀석은 그냥 해결해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. 시간 드릴 테니까 얘를 한번 해보세요.